리액트 생태계의 상태관리 흐름.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액트 생태계에서 상태관리의 흐름을 따라가며 요즘 가장 주목받는 시그널까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구글에서 리액트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를 검색하면 미덕스부터 시그널까지 비교하는 문서들이 정말 많죠. 특히 프리액트의 시그널이 자주 언급되는데 프리액트는 리액트보다 가볍고 최적화된 라이브러리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실제 성능 차이는 크지 않고 호환성 문제나 예기치 않은 버그 때문에 개발자들이 신중히 접근하는 편이에요. 번들 크기는 리액트보다 10배 작지만 실제로는 3KB 정도 차이라 대규모 앱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죠. 상태 관리는 데이터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반영되느냐의 문제예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예측 가능성, 즉 버그 없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생산성, 그러니까 코드가 간단하고 개발 경험이 좋아야 하죠. 이 두 축을 중심으로 리액트의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들이 발전해 왔어요. 그럼 리덕스부터 시그널까지 리액트 상태관리의 흐름을 함께 살펴볼까요? 1. 리덕스 상태관리의 시작점. 2015년 리덕스가 등장했을 때 리액트 개발자들은 상태관리의 혼란 속에 빠져 있었어요. 컴포넌트 간 상태 공유는 프롭스 드릴링, 즉 프롭스를 계속 내려주는 작업의 연속이었고 복잡한 앱에서는 상태가 언제 어디서 바뀌는지 추적하기 정말 힘들었죠. 그때 리덕스가 예측 가능한 상태 컨테이너라는 멋진 슬로건으로 나타났어요. 리덕스의 핵심 원칙은 세 가지예요. 모든 상태를 하나의 스토어에 모아두는 단일 진실의 원천. 상태는 직접 바꾸지 않고 액션으로만 변경하는 읽기 전용 상태. 상태 변경은 순서 함수인 리듀서로만 처리해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원칙. 이 원칙들로 상태 관리가 체계화됐지만 문제는 복잡한 코드였어요. 간단한 카운터 하나 만들 때도 액션 타입, 액션 생성자, 미듀서를 다 작성해야 했거든요. 개발자들이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있나 라고 불평하자 2019년에 리덕스 툴킷이 나왔어요. 크리에이트 슬라이스라는 기능으로 액션과 리듀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코드가 훨씬 간단해졌죠. 리덕스의 강점은 예측 가능성이에요. 시간여행 디버깅이나 액션 재생 같은 기능은 정말 독보적이었죠. 하지만 중소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간단한 대안으로 컨텍스트 API, 저스트엔드 그리고 시그널 같은 라이브러리가 등장했어요. 이제 리덕스는 복잡한 앱에서 빛나는 해결책으로 자리 잡았죠. 모브엑스, 단행형의 첫걸음.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프론트엔드 세상은 앵귤러2와 RxJS의 반응형 프로그래밍 열풍 속에 있었어요. 리액트는 클래스 컴포넌트가 주류였고 데코레이터가 세련된 방식으로 여겨졌죠. 모브엑스는 옵저버 패턴을 기반으로 상태가 관찰 가능한 객체가 되고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반응하는 구조였어요. 앵귤러의 RxJ와 잘 맞았고 클래스 기반 개발자들에게 정말 직관적이었죠. 하지만 훅스와 함수형 컴포넌트가 주류가 되면서 모브엑스의 클래스 기반 방식은 좀 구식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RxJS 열풍도 점차 식었고요. 결국 모브엑스는 한 시대를 풍미한 해결책이었지만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점차 틈새 시장으로 밀려났어요. 저도 리액트 네이티브를 처음 할 때는 리덕스를 쓰다가 모브엑스를 쓰면서 매우 만족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3. 컨텍스트 API, 리액트의 내장 해결책. 2018년 리액트 16.3에서 새로운 컨텍스트 API가 나왔을 때 개발자들은 드디어 라고 외쳤어요. 그 전까지는 리덕스나 모브엑스 같은 외부 라이브러리에 의존했는데 리액트가 자체적으로 전역 상태 관리를 해결해줬거든요. 기존 컨텍스트는 실험적이었고 공식 문서에서 쓰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새 버전은 완전히 달랐어요. 컨텍스트 API의 매력은 리액트 자체 기능이라는 점이에요. 추가 라이브러리 설치 없이 프롭스 드릴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2019년 혹스가 나오면서 유즈 컨텍스트와 유즈 리듀서를 조합하면 리덕스 같은 패턴을 리액트 안에서 구현할 수 있었어요. 중소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리덕스보다 훨씬 간단하고 직관적이었죠. 하지만 한계도 있었어요. 컨텍스트 값이 바뀌면 그걸 구독하는 모든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되는 성능 문제가 있었죠. 이를 해결하려면 컨텍스트를 여러 개로 나누거나 리액트 메모를 많이 써야 했어요. 복잡한 로직에는 부족해서 결국 간단한 상태 공유는 컨텍스트로, 복잡한 로직은 리덕스로 라는 역할 분담이 생겼어요. 컨텍스트는 외부 라이브러리의 필요성을 줄이며 더 가벼운 해결책들의 길을 열었어요. 4. 리코일, 원자 단위 상태 관리의 도전.
2020년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가 위코일을 발표하면서 또 한 번 충격을 줬어요. 컨텍스트 API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한 셈이었죠. 리코일은 원자 단위 상태 관리를 제안했어요. 상태를 작은 단위, 즉 아톰으로 쪼개서 조합하는 방식이었죠. 리액트 18의 서스펜스와 통합된 동시성 지원은 정말 강력했어요. 로딩이나 에러 처리가 깔끔했죠. 하지만 페이스북 내부 프로젝트 느낌이 강했고 커뮤니티 반응이 느려서 갑자기 지원 중단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게다가 실험적 단계라 실제 서비스에 쓰기엔 위험했죠. 리코일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실제 도입률은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래도 원자 단위 패러다임은 이후 라이브러리들에 큰 영감을 줬어요. 5. 저스탠드, 간단함의 미학. 2019년에 등장한 저스탠드는 상태 관리가 이렇게 간단할 수 있나? 라는 놀라움을 줬어요. 저스탠드는 독일어로 상태를 뜻하는데 복잡한 코드를 모두 없애자는 철학을 따랐어요. 프로바이더도 컨텍스트도 복잡한 설정도 없이 훅 하나로 끝. 번들 크기는 고작 2.5kb로 위덕스 툴킷의 130kb와 비교하면 정말 놀라웠죠. 기존 프로젝트에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셀렉터 패턴으로 필요한 상태만 구독해서 불필요한 렌더링을 줄였어요. 성능도 뛰어났죠. 하지만 큰 팀에서는 자유로운 구조 때문에 코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미들웨어나 디버깅 도구는 리덕스보다 부족했어요. 그래도 대부분 프로젝트에서 딱 적당히 좋은 선택지로 사랑받았어요. U. 시그널, 반응형의 새로운 시작. 2022년 프리액트 팀이 발표한 시그널은 반응형 프로그래밍의 완성형이에요. 모브엑스의 아이디어를 계승해서 상태가 바뀌어도 컴포넌트 전체가 아니라 그 상태를 사용하는 화면 부분만 업데이트되죠. 리액트의 가상돔을 우회해서 성능이 정말 뛰어났어요. 의존성 배열이나 유즈 콜백 같은 최적화 작업 없이도 알아서 최적화가 됐죠. 리액트와도 잘 호환되지만 일부 라이브러리와의 호환성 문제나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팀은 아직 저스탠드를 선호하지만 시그널은 상태 관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7. 리액트 19. 시그널의 공식화로 가는 길. 시그널의 가능성이 주목받으면서 리액트는 언제 시그널을 공식 지원할까? 라는 질문이 많아졌어요. 2024년 말 출시된 리액트 19에서 신호 기반 기능이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하지만 공식 문서에는 유즈 시그널이라는 이름의 기능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어요. 대신 유즈 액션 스테이트, 유즈 폼 스테이터스, 유즈 옵티미스틱 같은 새로운 API들이 추가됐어요. 현재 유즈 시그널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해요. 프리액트 시그널 리액트 패키지의 유즈 시그널, 프리액트 팀이 리액트용으로 만든 훅, TC39 시그널 제한, 자바스크립트 표준으로 진행 중인 시그널 제한, 1단계 진행 중 그를 기반으로 한 실험적 구현. 리액트 팀은 아직 공식적으로 시그널을 도입하지 않았지만 업계 흐름을 보면 조만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시그널은 리액트 상태 관리의 다음 챕터를 열고 있죠. 자, 리덕스부터 시그널까지 리액트 상태 관리의 여정을 함께 달려왔어요. 복잡한 프롭스 드릴링에서 리덕스의 체계, 모백스의 직관성, 컨텍스트 API의 간편함, 저스탄드의 단순함, 그리고 시그널의 놀라운 성능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 프리액트 시그널 리액트 패키지의 유즈 시그널은 컴포넌트 전체를 다시 렌더링하지 않고 상태가 바뀐 부분만 정확히 업데이트해서 성능이 정말 뛰어나요. 복잡한 앱에서도 부드럽게 작동하고 의존성 배열이나 유즈 콜백 같은 최적화 작업 없이도 코드가 간단해지죠. TC39 시그널 제한이 자바스크립트 표준으로 1단계 진행 중인 걸 보면 리액트 19 이후로 시그널이 큰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 최근 화제가 되는 리액트 컴파일러, 일명 리액트 버게틀이 도입되면 시그널의 매력이 덜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리액트 컴파일러는 코드를 자동으로 최적화해서 불필요한 리렌더링을 줄이고 메모이제이션, 유즈 메모, 유즈 콜백 같은 글을 개발자가 직접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해줘요. 이 말은 시그널에 필요한 부분만 업데이트라는 강점이 리액트 컴파일러의 자동 최적화와 겹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컴파일러가 가상돔의 디핑 성능을 극대화하면 시그널이 우회했던 가상돔의 단점이 덜 부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그널의 매력은 단순히 성능만이 아니에요. 시그널은 반응형 프로그래밍의 직관적인 접근법으로 코드 자체가 간결하고 예측 가능하죠. 리액트 컴파일러가 아무리 똑똑해도 시그널의 선언적이고 직관적인 상태 관리 방식은 개발 경험을 크게 개선해 줄 거예요. 게다가 시그널은 리액트 생태계를 넘어
자바스크립트 표준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으니 장기적으로 더 큰 잠재력을 가질지도 몰라요. 리액트 팀은 아직 공식적으로 유주 시그널을 도입하지 않았지만 업계 흐름을 보면 조만간 신호 기반 기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리액트 컴파일러와 시그널, 이 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거나 경쟁할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리액트 상태 관리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시그널이 리액트 컴파일러와 함께 대세가 될까요? 아니면 프로젝트마다 다른 도구를 계속 고를까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프로젝트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